65세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자녀인 본인은 직장이 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서 어머니까지 부양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될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76만 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실제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2025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76만 5천 원, 의료급여는 95만 7천 원, 주거급여는 114만 8천 원, 교육급여는 119만 6천 원입니다. 2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125만 8천 원, 의료급여가 157만 3천 원 정도예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액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월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신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시고 시가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고 집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예요. 각각 다른 비율로 소득 환산을 하는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일반 재산보다 환산율이 훨씬 낮아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환산하고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도 있어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앞에 예시에서 부산에 사시는 김소담 씨 어머니의 경우 집값 5천만 원은 기본재산액 7,700만 원보다 낮으니까 소득 환산에서 완전히 제외되겠죠. 그럼 국민연금 5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어서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서울에 1억 3천만 원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서울의 주거용 재산 한도는 1억 7,200만 원이니까 집값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고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뺀 3,100만 원에 월 1.04%를 곱해서 약 32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이 82만 원 정도가 되어서 생계급여는 받기 어렵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겠죠.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데 이건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즉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해당되죠.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근로능력 판정도 중요한 요소예요. 65세 이상이시면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고 64세 이하라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하신 계좌로 직접 입금되니까 별도로 받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니까 조건이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들을 봐온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득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거용 재산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반대로 집이 있어도 기본 재산의 공제 때문에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료급여만으로도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실제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준비할 서류들이 꽤 있어요. 소득 관련 서류로는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근로소득권 천징 수령 수증 등이 필요하고 재산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자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요. 상담 시에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 상태, 소득 현황, 재산 현황 등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니까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시다면 의료급여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급여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이 인상되거나 임시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까 잊지 마세요.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결정되고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급여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니까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